당장 한국에 연락해. 살려달라고 밀어. 2026년 밀라노 올림픽 통제 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과 해킹 사태로 전 구역이 암흑에 잠겼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의 기술 강국들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그 순간 한국에 D등급을 주며 조롱했던 IOC 총괄위원장이 절규했습니다. 그는 왜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S등급을 선언하며 모든 권한을 넘겼을까요? 그리고 그 밤 어떻게 삼성이 400조 원의 기회를 거머쥐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 충격의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저는 밀라노 올림픽 인프라 및 문화총괄위원장을 맡았던 이탈리아의 알베르토 로마노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만 저는 지난 25년 동안 무려 7번의 올림픽에서 각국의 문화 프로그램과 기술 인프라를 총괄하고 평가해온 이 바닥에서는 감히 유럽 최고라 불리던 콧대 높은 전문가였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제 조국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만큼 저의 개인적인 자부심과 기대감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죠.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패션과 예술, 디자인의 세계적인 심장부인 밀라노에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유럽의 위대함과 자본의 힘을 똑똑히 보여주겠노라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얄팍한 오만함이 훗날 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고 제 스스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밀라노 올림픽 개막을 정확히 한 달 앞둔 어느 서늘한 아침이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IOC 본부 4층의 대회의실에서는 각국에서 제출한 문화, 홍보관과 기술 인프라 구축안을 사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비공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유럽의 최고 위급 평가위원 5명은 최고급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각국의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거만한 태도로 넘기고 있었죠.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 세계 제1의 강대국, 미국이 제출한 두꺼운 포트폴리오였습니다. 미국은 무려 1,200만 달러, 한화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서도 가장 임대료가 비싼 갤러리아 중심부에 거대한 USA 하우스를 세운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건물 외벽 전체를 덮는 거대한 성조기. 네온사인에 사방이 애플, 코카콜라, 나이키의 최첨단 대형 스크린으로 도배된 그야말로 자본주의와 헐리우드식 쇼맨십의 정점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류의 사전평가란에 당당하게 최고 수준인 B등급을 적어 넣었습니다. 깊은 문화적 철학은 부족할지 몰라도 돈으로 밀어붙이는 압도적인 스케일 하나만큼은 전 세계 관람객들의 기선을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니까요. 이어서 펼쳐본 것은 대륙의 굴기를 자랑하는 중국의 기획안이었습니다. 1,500만 달러라는 미국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한 중국의 차이나 하우스는 그 스케일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3층 높이의 아찔한 천장에 수천 개의 화려한 붉은 등을 빈틈없이 매달고 15m가 넘는 거대한 LED 대형 화면에서 붉은 황금빛 용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화려한 홀로그램 연출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방탄 유리 케이스 안에는 수백 년 된 명나라 시대의 진품, 백자와 황금실로 수놓은 황실의 비단 병품까지 전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대륙의 규모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사를 내뱉으며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일본의 기획안 역시 저의 유럽식 엘리트주의적 취향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800만 달러를 들여 밀라노 외곽에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주택가에 고즈넉한 일본 전통 목조 건축물을 짓고 다다미방에서의 프라이빗한 다도 체험과 더불어 방 안에 들어서면 사방에서 홀로그램, 벚꽃이 흩날리는 초정밀 시각 연출을 준비했더라고요. 하루에 단 40여 명의 VIP만 예약제로 받겠다는 그들의 폐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운영 방식조차도 완벽한 포장과 신비주의 전략으로 포장되어 무척이나 세련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서류에도 주저없이 B등급을 주며 이번 올림픽 문화 행사는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강대국의 화려한 자본 경쟁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올림픽이란 자고로 이렇게 수백억의 자본을 들여 화려한 껍데기를 세우고 대중들을 시각적으로 압도해야 하는 거대한 쇼 비즈니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제 앞에 놓인 문제의 한국 기획서를 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몇 장 넘기지도 않고 서류를 툭 내려놓으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아있던 프랑스 출신의 동료 평가관 헬렌을 향해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죠. 헬렌, 내가 지금 시력이 나빠져서 서류를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겁니까?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 전체 예산이 겨우 이 정도라고요?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이 초라한 예산은 둘째치고 기획안 내용 좀 똑똑히 보십시오. K-팝 댄스 클래스, 떡볶이와 김밥이라는 길거리 음식 무료 시식 체험, 심지어 한국 골목길에 흔해 빠진 편의점을 올림픽 무대에 통째로 복사해서 가져다 놓겠다고요? 제 입에서는 참을 수 없는 헛웃음이 비집고 터져나왔습니다. 헬렌 역시 턱을 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알베르토, 아시아의 작은 국가들이 가끔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를 혼동하는 우를 범하곤 하잖아요. 그들은 예술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싸구려 동네 분식집과 10대들이 열광하는 팝댄스 무대를 이 신성한 올림픽 무대에 차리겠다는 아주 유치한 발상이네요. 저희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어이없게 했던 것은 바로 한국의 대기업 삼성이 제출한 기술 인프라 구축 부문의 기획안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앞다투어 화려한 레이저 쇼, 거대한 네온 사인, 눈이 부실 듯한 홀로그램 전시관을 제안하는 동안 삼성의 기획안에는 그런 시각적인 화려함이 단 한 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안한 것은 그저 QR코드와 안면 인식을 0.3초 만에 결합하는 복합 보안 플랫폼, 다중 네트워크 백업 및 자동 전환 프로토콜, AI 기반의 전력 부하, 분산 및 실시간 통제 시스템 같은 기술자들의 매뉴얼에나 나올 법한 지루하고 따분하고 건조한 텍스트들이 전부였습니다. 수십억 명의 이목이 집중되는 화려한 축제의 장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백엔드 서버 시스템과 보안망만 묵묵히 깔아두겠다는 한국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저는 너무나도 괘씸하고 불쾌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올림픽이라는 이 거대하고 신성한 무대를 무엇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긴 물건을 사고 파는 동네 시장통도 아니고 해커들이나 들여다보는 칙칙한 지하 서버실도 아닙니다. 올림픽은 감동과 시각적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무대란 말입니다. 문화적 깊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천박한 길거리 음식에 겉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지루한 전력 시스템이나 들이밀다니. 한국은 우리 유럽이 수백 년간 쌓아 올린 올림픽의 고결한 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망설임 없이 한국의 사전평가서 제일 앞장에 역사상 최악의 점수인 D등급을 아주 크고 진하게 휘갈겨 썼습니다. IOC 평가 70년 역사상 기획안만으로 이런 굴욕적인 점수를 받은 나라는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 옆에 붉은색 펜으로 아주 또렷하고 잔인한 평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방문 가치 전혀 없음. 관람객 체류 시간 30분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 시각적 임팩트 최하, 문화적 수준 미달.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제 자신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멍청했는지, 제 눈이 얼마나 두꺼운 편견의 안대에 가려져 있었는지 가슴을 치고 싶을 지경입니다. 겉보기에 거대한 예산과 번지르르한 화려한 껍데기만 줬던 저는 그 소박하고 투박한 기획서, 이면에 숨겨져 있던 한국인들의 진짜 무서운 저력, 즉 사람을 향한 진심과 최악의 위기 상황을 가정한 완벽한 설계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올림픽 개막을 단 며칠 앞둔 시점, 저는 현장 점검과 최종 승인을 위해 밀라노의 거대한 올림픽 파크로 직접 시차를 나갔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자본이 만들어낸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미국 하우스 앞에서는 수십 톤짜리 거대한 크레인 여러 대가 동원되어 건물 전체를 뒤덮을 수십 미터짜리 대형 LED 전광판을 요란하게 끌어올리고 있었고,
중국 하우스 앞에서는 수십 명의 인부들이 사다리차에 올라타 번쩍이는 순금색 기둥을 세우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현지의 방송국 기자들도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압도적인 규모의 감탄사를 쏟아내기 바빴죠. 그런데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경기장. 북쪽 출입구 구석에 자리 잡은 한국 부스와 코리아 하우스의 현장은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초라하고 심심해 보였습니다. 건물을 감싸는 화려한 외부 네온사인 장식도 없었고 사람의 기선을 제압하는 거대한 스케일의 조형물도 전무했습니다. 그저 깔끔하고 단정한 무광 패널 몇 개가 서 있고 안쪽에서는 SAMSUNG라는 푸른색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은 한국의 젊은 기술 담당자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태블릿과 노트북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조용히 광 케이블 선을 연결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세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과는 철저히 대비되는 숨막힐 정도로 차분하고 건조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쯧쯧 차며 무릎을 꿇고 서버렉을 점검하고 있던 한국 측 기술 총괄 책임자에게 뚜벅뚜벅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턱을 치켜들고 아주 거만하고 날선 목소리로 비아냥거리듯 물었죠. 이게 그 잘난 기획서에 있던 결과물의 전부입니까? 길 건너편의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화려한 볼거리와 조형물들을 준비하느라 난리인데 당신들은 그저 컴퓨터 몇 대와 앙상한 서버 기계들만 가져다 놓고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대체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여기는 신제품을 자랑하는 전자 박람회 부스가 아니라 감동을 선사해야 하는 올림픽이란 말입니다. 당신네 한국은 이번 올림픽의 컨셉 자체를 한참 잘못 잡으신 것 같군요. 저의 날선 조롱과 비꼬는 말투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맺힌 그 젊은 한국인 책임자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태블릿을 천천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눈을 아주 똑바로 그리고 단단하게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 차분한 목소리는 아직도 제 귓가에 선명하게 울릴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누군가의 눈을 한순간 즐겁게 해주려는 가벼운 쇼를 준비하러 밀라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 한국팀은 이 거대하고 복잡한 올림픽 인프라가 그 어떤 끔찍한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추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만들러 온 것입니다. 저기 밖에서 번쩍이는 화려한 전광판과 네온사인들은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그저 볼품없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바닥에 깔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백업망은 모든 세상의 빛이 꺼지고 멈춰 섰을 때 비로소 그 진짜 압도적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대담한 대답을 듣고 저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꺼지고 멈추다니요? 지금이 19세기입니까? 21세기 최고의 정보통신 선진국인 유럽의 한복판, 그것도 이탈리아 밀라노의 심장부에서 전기가 통째로 끊어지고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후진국형 위기 상황이 온다니요. 저는 속으로 가진 것 없는 패배자의 아주 궁색하고 구차한 변명이라고 비웃으며 오만하게 돌아섰습니다. 자신들의 초라한 예산과 빈약한 문화적 깊이를 안전이라는 핑계로 포장하려 애쓰는 눈물겨운 노력이군요. 좋습니다. 어디 그 잘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이번 올림픽에서 단일 유로의 가치라도 증명할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죠. 저는 그렇게 한국 기술자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땀방울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프레스센터로 돌아오자마자 동료 방송 연출가들에게 한국의 부스는 시각적 가치가 전혀 없으니 올림픽 공식 카메라 동선에서 아예 후순위로 밀어버리거나 빼버리라고 독단적인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은 투박한 한국의 인프라는 전 세계에 방송으로 내보낼 일말의 가치조차 없다고 완벽하게 확신했으니까요. 그날 밤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저는 밀라노 올림픽의 완벽하고 화려한 성공을 의심 없이 건배했습니다. 수천억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첨단 경기장들, 전 세계인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 서구, 유럽의 위대한 문화유산과 화려한 스폰서 쇼케이스들,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총괄 지휘 아래 가장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기술은 그저 화면을 띄워주는 보조수단일 뿐이며 문화는 소수만이 향유하는 고상한 특권이라고 믿었던 저에게 편의점 떡볶이를 준비하고 서버 백업망이나 깔고 있던 한국이라는 작고 고집스러운 나라가 던진 D등급의 기획안 따위는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흔적도 없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절대적으로 몰랐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저 맑은 날에 화려한 축제만을 준비한 자들은 축제의 무대가 무너져 내릴 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며 함께 무너지지만 모든 것이 파괴되는 끔찍한 전쟁을 가정하고 대비한 자들은 진짜 재앙이 터졌을 때 흔들림 없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무서운 진실 말입니다. 제가 완벽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밀라노의 화려한 밤하늘에 피를 말리는 붉은 경고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켜지고 제가 그토록 맹신하며 A등급을 주었던 수백억짜리 서양의 화려한 껍데기들이 한낱 젖은 종이장처럼 무참히 찢겨나가고 무너져 내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알량한 오만함이 가장 비참한 절망과 수치심으로 뒤바뀌는 그 끔찍한 대재앙의 카운트다운이 바로 제 코앞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밀라노의 화려한 밤하늘을 수놓던 개막식의 축포 연기가 미처 거치기도 전이었습니다. 제 귓가를 강타한 것은 관중들의 경쾌한 환호성이 아니라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과 날카로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였죠. 제가 그토록 호언장담하며 전 세계의 자랑에 마지 않던 완벽한 유럽의 축제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는 끔찍한 파멸의 현장이 제 두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져 버린 밀라노의 변덕스러운 2월. 날씨 속에서 수백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든 거대한 경기장과 각국의 대형 홍보관 난방 시스템이 일제히 풀가동되던 바로 그 저주받은 찰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전력 수요가 마치 댐이 터지듯 한꺼번에 치솟으면서 이탈리아 밀라노 북부의 거대한 전력망 전체에 치명적인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초유의 대참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것은 제가 그토록 찬양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던 서방 강대국들의 그 거대하고 화려한 껍데기들이었습니다. 저 멀리 밀라노의 심장부 갤러리아 중심부 무려 12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 밀라노의 밤을 대낮처럼 밝히겠다던 미국의 거대한 USA 하우스가 아주 괴기스러운 기계음을 토해내며 요동치고 있더라고요.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던 수십 미터짜리 대형 LED 전광판들이 파짓거리는 무서운 스파크를 사방으로 튕기더니 이내 시커먼 암흑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애플의 혁신과 코카콜라의 자본을 뽐내던 그 눈부신 영상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그 거대한 스크린은 그저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는 흉물스럽고 거대한 검은 거울로 전락해버린 참이었죠. 2층의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홀짝이며 특권을 누리던 유럽의 VIP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채 유리잔을 깨뜨리고 서로를 짓밟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1200만 달러짜리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쇼케이스가 전기가 끊어진 지 단 1초 만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암흑의 무덤으로 변해버린 셈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대륙의 굴기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겠다며 미국보다 더 많은 1500만 달러를 쏟아부었던 중국의 차이나 하우스 상황은 그야말로 생지옥, 아비규환의 한복판이었습니다. 3층 높이의 아득한 천장에 매달려 있던 수천 개의 화려한 붉은 홍등이 일제히 꺼지는 순간 15m가 넘는 거대한 LED 화면 속에서 황금빛 불을 뿜던 용마저 빛을 잃고 처참하게 죽어버리더라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출구를 찾느라 서로를 밀치고 넘어지며 짓밟는 끔찍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비통한 절규가 엉켜붙는데 출구를 안내하고 통제해야 할 최첨단 전자 시스템마저 완벽하게 먹통이 되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방탄유리 속에 고이 모셔둔 수백 년 된 명나라의 진품. 도자기와 황실의 비단 병풍을 관람하던 그 웅장한 전시관이 순식간에 수천 명의 사람을 가두어버리는 거대한 밀실 감옥으로 돌변해버리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밀라노의 무장 경찰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다급하게 투입되었지만 전자식 출입문이 굳게 닫혀 꿈쩍도 하지 않자 밖에서 무거운 도끼와 해머로 그 두꺼운 강화 유리를 쾅쾅 깨부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제 두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졌던 겁니다. 제가 품격에 극치라며 침이 마르도록 극찬했던 일본의 재팬 하우스라고 달을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에 단 40명의 귀빈만 모시겠다며 콧대를 높이던 그 정갈하고 아름다운 목조 건축물은 빛을 잃는 순간 가장 먼저 끔찍한 코미디의 진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메인 전력이 끊기자 패닉에 빠진 일본 기술팀은 환경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디젤 백업 발전기를 황급히 돌리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디젤 발전기에서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오자 과열 경고등이 시뻘겋게 들어온 발전기 옆으로 이탈리아 환경감시관들이 들이닥쳐 고함을 지르며 거친 멱살잡이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끄자니 장비가 전부 멈춰버려 암흑이 되고 계속 돌리자니 화재의 위험에 폭발 직전이었던 이 진퇴양난의 기막힌 촌극. 고상한 다도 체험을 하러 왔던 유럽의 우아한 VIP들은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매연과 어둠 속에서 콜록거리며 코를 막고 옷자락을 부여잡은 채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모든 서구와 강대국의 거대한 문화 전당들이 전기가 끊어진 지 단 5분 만에 유럽의 심장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쓰레기장으로 전락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던 진짜 재앙은 밖이 아니라 모든 것을 쥐고 통제하는 경기장 안과 IOC 메인 시스템 통제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메인 프레스 센터의 지하 비밀 통제실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선 통제실은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최전방 야전 병원과 다름없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력망 과부하로 인한 대정전은 단순히 전등 불이 꺼지는 1차원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올림픽 네트워크망 전체의 보안 방어벽을 허물어뜨리는 치명적인 연쇄 붕괴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메인 피드 끊겼습니다. 백업 피드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전 세계 중계 화면이 다 나갔어요. 헤드셋을 집어 던지며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중계. 엔지니어의 비명이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청자가 숨죽여 바라보던 피겨 스케이팅. 경기장의 중계 화면이 예고도 없이 까맣게 암전되어 버렸던 겁니다. 빙판 위에서 혼신의 연기를 펼치던 선수는 갑작스러운 암흑 속에서 중심을 잃고 차가운 얼음 바닥에 곤두박질치고 관중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구조를 기다리는 이 처절하고도 미개한 풍경을 보십시오. 21세기 최첨단 올림픽에서 그것도 유럽 IT와 패션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밀라노에서 전기가 나가 관중들이 덜덜 떨며 촛불 켜듯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고 있었다니 대체 이게 이탈리아의 심장부에서 일어날 법이나 한 일이란 말입니까? 그 와중에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며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건 하필이면 이 끔찍한 타이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져버린 보안 침투 테스트의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IOC가 외부 보안 업체를 고용해 기습적으로 실시하는 이모의 해킹 테스트가 시스템이 전력 부족으로 헐떡이는 바로 그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리고 올림픽 네트워크망 전체를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통제실의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절반이 치명적인 오류를 알리는 시뻘건 핏빛으로 흉측하게 물들어갔습니다. 프랑스 쪽이 담당한 입장권 검증 시스템이 디도스 디디아스 공격 시뮬레이션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게이트 인증이 마비돼서 관중 수만 명이 밖에서 영하의 추위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자체 운영 메인 서버 뚫렸습니다. 인증 토큰이 갱신 과정에서 전부 위조돼서 통제구역. 보안이 바닥까지 박살났습니다. 미치겠군. 스피드 스케이팅 공식 타이밍 시스템. 백업 서버가 응답 불능 상태입니다. 23초간 대회 공식 데이터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23초. 100m 결승전이 끝나고도 남을 그 끔찍하고도 긴 시간 동안
올림픽의 생명과도 같은 선수들의 피땀 어린 경기 기록이 통째로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각국에서 파견된 수십 명의 최고급 서양 엔지니어들이 땀범벅이 된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한번 무너져 굳게 닫힌 시스템은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한다는 콧대 높은 최고 보안 책임자들의 얼굴은 이미 피가 거꾸로 솟았다가 하얗게 질려 종이장처럼 창백해져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집어 던지며 그저 머리카락만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부했던 그 수백억을 들여 겹겹이 철옹성처럼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유럽의 첨단 기술. 방어벽이 고작 외부의 충격 한 번에 이토록 허망하게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스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밀라노 조직위원회의 IT 총괄이자 제 오랜 친구였던 루카 모레티가 핏발선 벌건 눈으로 모니터 수십 개를 번갈아 훑어보며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를 타고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키보드를 적시는 것이 제 눈에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축제를 위해 오만하게 쌓아 올렸던 그 거대하고 화려한 댐의 벽들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 쩍쩍 금이 가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무너진 벽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재앙의 물결을 막아낼 안전한 수로를 파놓은 서양의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알베르토, 우리 끝났어. 이 올림픽은 완전히 끝났다고. 갈라 디너가 열릴 팔라초 레알레 왕궁의 전력마저 방금 완전히 끊어졌어. 유럽 정상들과 IOC 최고 위급 위원들이 전부 멈춰버린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암흑 속에 방치되어 있단 말이야. 루카가 제 어깨를 사정없이 부여잡고 짐승처럼 헐떡이며 절망에 찬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둔기로 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과 함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구토가 쏠리는 끔찍한 자괴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앙상한 서버렉 앞에서 무릎을 흘리던 한국의 젊은 기술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했던 그 한마디가 지금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오만한 심장을 푹푹 난도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기 밖에서 번쩍이는 화려한 전광판들은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바닥에 깔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은 모든 세상의 빛이 꺼지고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 진짜 압도적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맑은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멍청하고 순진한 환상 속에서 그저 화려한 축제의 포장지만을 뽐내려 발버둥 쳤던 겁니다. 단 한 번의 정전, 단 한 번의 해킹이라는 불완전한 상황 자체를 일어나서는 안 될. 예외로 비겁하게 치부하며 눈을 가리고 아웅했던 것이죠. 그 알량하고 얄팍한 서구의 엘리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참담하고 비극적인 결과가 바로 제 눈앞에서 밀라노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끔찍한 대재앙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리듯 두 손을 덜덜 떨며 제 고급 캐시미어 코트 주머니 속에 고이 접어둔 사전평가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칭송하며 고개를 숙였던 미국, 일본, 중국의 B등급과 제가 비웃으며 침을 뱉듯 조롱했던 한국의 D등급. 그 구겨진 종이 쪼가리가 오히려 괴기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저의 멍청함을 조롱하고 있는 것만 같아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의 모든 대형 화면이 시뻘건 에러 메시지를 토해내며 죽어가고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수백 명의 엘리트 기술자들이 두 손을 든 채 캄캄한 절망의 늪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던 바로 그 숨막히는 찰나였습니다. 유럽이 3년을 준비한 완벽한 축제의 무대가 지옥으로 변한 이 암흑의 심연 속에서 피눈물을 머금은 제 절망. 어린 시선이 닿은 곳은 다름 아닌 모니터 구석의 아주 작은 패널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대한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며 펑펑 터져나가는 이 처참한 와중에 단 하나의 경고등도 없이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하게 오직 단 하나의 그래프만이 일정한 심장 박동처럼 선명한 초록색 생명의 불빛을 고집스럽게 뿜어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현실적인 초록색 불빛 위로 또렷하게 박혀있는 이름. 그것은 바로 제가 그토록 촌스럽다며 가차없이 짓밟고 카메라 동선에서조차 완벽하게 밀어버렸던 그 이름.
대한민국 리퍼블럭 어브 코리아 그리고 삼성 통합 플랫폼이었던 것입니다. 통제실 구석의 그 작은 모니터, 오직 한국의 시스템만이 뿜어내는 그 기적 같은 초록색 불빛을 향해 저는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주변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미국의 네로라 하는 천재 엔지니어들이 제정신을 잃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모니터를 부수고 쌍욕을 내뱉는 아비규환의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오직 제 눈앞에 이 한국 시스템 상태창만은 마치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기 그지없었거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보안 침투 테스트의 실시간 로그 화면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발 이게 시스템 오류이기를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감히 우리 유럽의 첨단 기술을 뛰어넘었을 리 없다는 제 알량한 자존심이 마지막까지 추악한 발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화면에 뜬 숫자를 확인한 순간 제 두 다리는 완전히 힘이 풀려 그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기습적인 디도스 공격과 세션 하이제킹, 수만 개의 위조. 토큰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 끔찍한 해킹 시뮬레이션 속에서 삼성의 복합 보안 플랫폼은 단 한 번의 에러도 허용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튼튼한 방패를 들고 수동적으로 막아내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해커들의 악랄한 공격이 들어오는 찰나의 순간 시스템 스스로 해당 위험 구간을 자동으로 싹 격리해버리고 백업 노드로 엄청난 트래픽을 유연하게 우회시킨 뒤 격리된 구간을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악성 코드를 소멸시키고 다시 메인 라인에 합류시키는 이 믿을 수 없는 전 과정이 제 두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복구 과정에 걸린 시간이 도대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단 0.8초였습니다. 인간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0.3초가 걸리니 눈을 채 3번 깜빡이기도 전에 한국의 시스템은 세계 최고 해커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파괴된 선로를 복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상 작동으로 돌아와 버렸던 겁니다. 사람의 손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오직 독자적인 AI와 자동 전환 프로토콜만으로 말입니다. 제 옆에서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던 이탈리아 IT 총괄 루카 모레티가 넋이 나간 듯 허탈한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알베르토, 우리가 틀렸어. 유럽 전체가 완전히 틀려먹었던 거야. 우리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막으려고만 했지. 사고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예외로 취급하고 오직 튼튼한 성벽을 높게 쌓는 데만 수백억을 쏟아부었어. 그런데 한국은 다르잖아. 저들은 완벽한 벽을 쌓은 게 아니야. 처음부터 사고는 무조건 일어난다고 시스템은 언제든 멈추고 서버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가장 끔찍한 재앙을 아예 기본값으로 깔고 그 위에 인프라를 설계한 거라고. 축제가 무너져도 끄떡없는 거대한 전쟁을 준비한 나라는 전 세계에 오직 저들뿐이야. 루카의 그 처절한 혼잣말이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제 귓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토록 촌스럽다며 비웃었던 삼성의 앙상한 서버렉과 무릎을 꿇고 구슬땀을 흘리며 랜선을 연결하던 한국 기술자들의 묵묵한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단단한 힘. 그것이 바로 제가 감히 D등급을 던지며 짓밟았던 대한민국 기술의 진짜 위대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충격은 그날 밤 일어날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통제실 밖의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으니까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통제실 문을 박차고 밀라노의 밤거리로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영하 7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고 거리 전체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잠겨 간간히 번쩍이는 경찰차의 붉은 사이렌 불빛만이 음산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력이 끊겨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린 미국과 중국, 일본의 화려한 하우스 앞에는 수천 명의 관람객과 오도 가도 못하는 유럽의 VIP들이 영하의 추위와 극도의 공포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200만 달러짜리 거대한 자본의 쇼케이스도 수백 년 된 명나라의 진품 도자기도 이 영하의 끔찍한 추위 속에서 사람을 단일도 따뜻하게 데워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예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진실이 밀라노의 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그런데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발걸음을 옮기던 제시야. 저 멀리 기적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불빛이 흘러나오는 곳이 보였습니다. 경기장 북쪽 출입구 구석, 제가 볼품없다며 가장 후순위로 밀어버렸던 바로 그곳, 코리아 하우스와 한국통합관제존 건물이었습니다. 밀라노 전체가 블랙아웃의 공포에 집어삼켜졌는데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의 구역만이 대낮처럼 환하게 생명의 불을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숭고한 빛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건물 입구에 다다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측은 밀라노의 메인 전력이 끊어질 것을 이미 개막 전부터 완벽하게 예상이라도 한 듯 100% 독립된 자체 백업 전력망과 대규모 발전 시스템을 별도로 조용히 가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들여온 것은 단순한 홍보 부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인류를 구원할 하나의 거대한 생존 기지이자 굳건한 요새였던 셈입니다. 더욱 제 심장을 먹게 만들었던 것은 건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슴 뭉클한 풍경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비상사태 시 일반 관람객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자기네 나라의 귀빈들만 챙기기 바쁜 것이 저희 서양인들의 이기적인 방식입니다. 일본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중국이 통제 불능에 빠져 유리를 깨부수는 동안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는 그 넓은 정문과 로비를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추위와 공포에 덜덜 떨고 있던 수천 명의 타국 관람객들, 길을 잃고 울부짖는 어린아이들, 심지어 멈춰버린 엘리베이터에서 간신히 구조되어 오도 가도 못하고 길바닥에 나앉아 있던 유럽의 정상급 VIP들까지 한국의 스태프들은 국적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들 모두를 그 따뜻한 불빛 안으로 품어 안고 있었던 겁니다. 홀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하게 빛나는 한지. 조명 아래 제 평생 잊지 못할 가슴 저린 인간애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을 망설임 없이 훌렁 벗어 새파랗게 질린 이탈리아 꼬마 아이에게 덮어주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제가 불과 며칠 전 천박한 길거리 음식이라며 콧방귀를 뀌었던 편의점 부스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밀라노의 모든 최고급 미슐랭 레스토랑이 전기가 끊겨 차가운 고깃덩어리만 굴러다니는 이 순간 자체의 전력으로 펄펄 끓여낸 한국의 따뜻한 어묵. 국물 한 컵과 간 말아낸 비비고 김밥 그리고 매콤달콤한 떡볶이가 추위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프랑스의 디지털부 장관과 독일의 연방 내무부 차관마저 체면과 콧대를 모두 내려놓고 한국 스태프가 두 손으로 건네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어묵. 국물을 감싸 쥐며 훌쩍훌쩍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모습이라니요. 그 초라한 종이컵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수백억짜리 팔라초. 레알레 왕궁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보다 더 거룩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십 개국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도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혼란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 18개 언어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삼성의 AI. 기반 실시간 번역 앱을 든 한국 봉사단들이 패닉에 빠진 스페인, 카자흐스탄, 노르웨이 사람들의 모국어로 침착하게 대피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시키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시스템은 안전합니다. 일단 따뜻한 국물로 추위를 녹이시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세요. 낯선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는 이 압도적인 선의와 포용력. 저는 그제야 제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문화란 수백 년 된 도자기를 유리 케이스 안에 가둬놓고 거만하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누군가의 덜덜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내가 가진 따뜻한 밥 한 끼를 기꺼이 나누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의 문화기획안에 적혀있던 그 떡볶이와 편의점은 싸구려 분식이 아니라 가장 극한의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체온을 잃지 않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휴머니즘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따뜻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떡볶이를 허겁지겁 입에 넣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유럽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제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주머니에 들어있던 그 망할 놈의 사전 평가서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에게 역사상 최악의 D등급을 매기고 방문 가치 없음이라고 오만하게 휘갈겨 썼던 제 더러운 글씨가 시뻘건 칼날이 되어 제 두 눈을 무참히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1200만 달러를 들여 자본을 전시했고 중국은 1500만 달러를 들여 과거의 유물을 자랑했으면 유럽은 수백 년의 역사만 믿고 껍데기를 치장하는데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서양의 강대국도 해내지 못한 진짜 올림픽을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쇼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사람을 살리러 온 것이며 뽐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켜주기 위해 이 척박한 땅에 그토록 단단하고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제 얼굴을 푹 감싸 쥐고 수십 년간 저를 지탱해왔던 서구 엘리트주의의 오만함이 와장창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으며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유럽 최고라 자부했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눈먼 장님에 불과했다는 뼈저린 수치심과 자괴감이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이토록 완벽하고 위대한 시스템, 이토록 따뜻하고 헌신적인 대한민국을 몰라보고 조롱했던 제 몹쓸 손목을 당장이라도 날카로운 작두로 찍어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암흑천지의 지옥에서 우리 이탈리아를, 아니 전 세계의 올림픽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 그 기적의 동아줄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겸허히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훔칠 새도 없이 저만치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한국의 총괄 책임자를 향해 무릎이 부서져라 털썩 주저앉아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간절한 목소리로 절규하듯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희 유럽이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당신들의 그 위대한 시스템 위에 우리 밀라노의 모든 메인 통제권을 제발 올려주십시오. 당신들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완전히 전멸하고 말 겁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빕니다. 제발, 제발 우릴 좀 도와주십시오. 밀라노의 모든 불빛이 처참하게 꺼져버린 그 절망의 밤, 유럽의 콧대 높은 최고 권력자가 아시아의 한 나라 앞에 가장 뼈저린 눈물로 굴복하고 모든 권력을 이양하는 그 역사적인 반전의 밤이 깊은 정적을 깨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무릎이 닿은 차가운 바닥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체면이고 알량한 자존심이고 모두 내던진 채 오직 살려달라는 처절한 애원만이 제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죠. 밀라노 전체를 집어삼킨 암흑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코리아 하우스의 한가운데 수백 명의 유럽 귀빈들과 피난민 같은 관람객들이 숨을 죽인 채 저와 한국의 총괄 책임자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유럽 올림픽 인프라의 최고 권력자인 제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촌스럽다며 면전에 대고 온갖 조롱을 퍼부었던 한국의 젊은 책임자 앞에서 바들바들 떨며 구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젊은 한국인 책임자는 통쾌해하거나 우쭐대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아주 침착하고 단단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꽉 부여잡고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고개 드십시오. 저희는 개막 전부터 이 순간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메인 전력이 완전히 끊어지고 통제권이 마비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전체 시스템 전환 시나리오가 이미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승인만 떨어지면 지금 당장 올림픽의 모든 핵심 인프라를 저희 삼성 통합 플랫폼으로 이관하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 끔찍한 대재앙마저 이미 저들의 계산판 위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까? 축제가 무너질 것을 알고 백업을 준비한 것도 모자라 아예 남의 나라 시스템 전체를 대신 짊어질 거대한 그릇까지 남몰래 빚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에 비상권한 이양 서류의 서명을 갈겨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국의 기술팀이 마치 혹독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상태에서 엔진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의 마술이었습니다. 선수촌의 출입관리, 경기장의 전력 모니터링, 남은 관람객의 안전 통제망과 의료 데이터 연동까지 그 거대하고 복잡한 올림픽에 멈춰버린 심장. 박동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삼성의 플랫폼 위로 올라타는 경이로운 작업이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숨막히는 복구 작업 끝에 밀라노의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그토록 시뻘겋게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IOC 메인 통제실의 모니터들이 일제히 안정을 되찾고 기적 같은 초록색 불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땅 위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오직 대한민국의 심장과 핏줄을 통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위대한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끔찍했던 대정전 사태의 여파로 밀라노 시내는 여전히 흉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당초 18세기에 지어진 화려한 팔라초 레알레 왕궁에서 열리기로 했던 올림픽 공식 VIP 갈라 디너 행사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왕궁의 전력망마저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전기가 또 나가버리면 유럽의 정상들이 암흑 속에 갇히는 끔찍한 외교 참사가 벌어질 테니까요. 결국 IOC 수뇌부가 눈물을 머금고 선택한 갈라 디너의 대체 장소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경기장 동쪽 끝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 바로 한국이 운영하는 삼성 보안 및 전력 통합 관제존이었습니다. 수백억짜리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대신 차가운 서버렉과 쉴 새 없이 깜빡이는 모니터들이 가득한 보안 통제실로 전 세계의 정상들과 귀빈들을 모시게 되는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집주인이 거실 전기가 나가자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옆집, 이웃의 차고지를 빌려 파티를 여는 꼴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한국의 기획팀은 여기서 또 한 번 세상의 턱을 빠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통제실 2층에 남는 공간을 환상적인 디너 연회장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켜 놓았던 겁니다. 차가운 서버렉 위로 깔끔한 무광 화이트 패널을 덮어 우아한 스탠딩 테이블을 만들고 삭막한 벽면 가득 한국의 전통 문양인 단청과 왕이 권위를 상징하는 1호 로봉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를 찬란하게 띄워놓았더라고요. 화려하고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그 어떤 공간보다 빈틈이 없고 이곳에 있으면 지진이 나고 전쟁이 터져도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완벽한 안도감을 선사하는 경이로운 공간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곳에 도착한